대표님이 중매하는 경우에도 파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렇지, 파혼한 경우 있죠, 당연히. 그 사례 좀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세요. 최근에 이제 파혼한 게 두 건 있었어요. 두 건 중에 첫째 한 건은 뭐냐? 신부가 신랑을 크게 좋아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신랑이 놀러를 왔어도 이 신부가 그냥 시큰둥해요? 시큰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부부관계도 좀 소홀하고, 잘 안 하려고 하고. 잘 안 하려기보다도 이제 처음은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피곤해요. 그 다음에 전통원래 때문에 왔었는데, 전통원래 이제 저가 집에 가 있다 보니까 그 가 있을 동안도 신랑을 챙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노닥거리고 노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 신랑 보고 먼저 더가 자라고 하고. 뭐야?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분이 굉장히 서운하죠. 그럼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원래 끝나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신랑분이 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신랑분은 처음에 파혼을 조금 꺼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한 게 아마 하루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랑분도 파혼을 결정하고 했는데, 이 신부도 신랑이 이미 혼인신고가 됐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도 신랑이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너 신랑이 파혼하기로 했다 하니까 네 하고 끝이에요. 그건 뭐 돼? 이 결국은 신랑을 좋아하는 감정이 없다는 소리죠. 그냥 가차없이 그는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부들이 한국에 가잖아요. 가출로 연계됩니다. 그래도 이 신랑분이 그래도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지금 재진행을 이제 들어가는 경우고, 그래서 이거는 신부는 착해요. 사람만 착하면 뭐합니까? 사람 착해 되는 게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반드시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 신부 나 너무 좋아해요, 이 감정을 느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 이제 파혼은, 이는 이제 신랑분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신부도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이 신랑분이 금전적으로 과감하게 또 너무 질러버렸어요. 어느 정도 하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일단은 오기 전에 약 한 40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웨딩 촬영을 하겠다. 근데 반드시 그럴 경우는 저는 뭐 우리 신랑들한테 용돈 주는 거 외에 신부가 어떤 걸 요구를 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저한테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말을 안 했어요. 그 왜 말을 안 했어요? 물으니까 웨딩 촬영 당연히 하는 줄 알았대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응? 돈은 본인이 돈이 지출되는 게 생기면 반드시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놀러 왔을 때, 놀러 와서 가서 웨딩 촬영을 하고, 또 웨딩 촬영을 다 끝나자마자 신랑한테 전통을 낼 때 뭐 반지를 해야 되니까 반지 보러 가자 했대요. 반지를 보러 가자. 그러면 얘기네. 자, 잘 들어보세요. 반지 보러 가자 했다? 이거는 반지 사러 가자 소리죠. 근데 이 신랑분은 보러 가자고 생각을 하고 가서 신부가 또 반지 여러 가지 중에 고르더래요. 뭐 조그마한 서브 다이아 꼽힌 거 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금액은 3천만 동. 그 한국 돈으로 160만. 170만 원 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신부는 오빠 계산해요 이러더래. 야, 돈을 내지 어떻게 가온 게 없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그럼 우선에 자기 걸로 계산하고 나중에 보내달라 하더래요. 돈 많네, 신부가. 그 신부도 조금 그런 쪽 경제적으로 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집 딸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왔어요. 와서 저녁에 식사하러 가자 하면 이제 신부 입장에서 우리 신랑 돈 많다예요.
고급 식당, 호치민에. 오늘은 또 이 고급 식당, 내일은 저기. 그 옆에 다른 신랑 같이 놀러 왔다가, 어떻게 같이 가요? 월드길에 같이 갔다가 완전히 코피 터지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그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돈을 쓰려니까, 응? 그러니까 신부가 돈 많은 남편, 왜 처음에 웨딩 촬영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간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원래 좀 부자, 약간 부유한 집 딸인데다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현찰도 뭐 얼마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현찰 들고 다니다가 뭐 잊어버렸다 소리도 안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하고 막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신랑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까지 좋아. 근데 갑자기 밤에 신부가 가방 싸고 가버리더래. 네? 왜요? 화가 났다고. 화났다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나타나 들어와. 나이가 어려요, 신부가? 아니요. 20대 말이죠. 그런데도 그래서 어떤 그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있을 동안에 신부하고 신랑하고 계속 결국은 그런 식으로 트러블이 막 생겨 보니까 자, 이 신랑분이 여기서 잘못한 점, 우리나라에서 한국 아가씨를 꼬시기 위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막 투자를 하잖아요. 똑같이 된 거다 이거죠. 물질적으로 잘해줘서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카트하고 안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싫으면 파혼을 하든가 아니면 여성의 버릇을 고치든가 해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다 해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쫙 올라가 나중에 저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갑부야가 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것부터 나중에 잘못하면 저 위에 나중에 포르쉐 자가용 사달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신랑분들이 애초부터 이 신랑분이 신부가 처음에 용돈을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용돈 좀 모자라고 해서 그거는 카트를 시켰어요.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웨딩 촬영 해줘, 반지 사줘. 다 들어줬네. 다 들어주다 보니까 완전 눈이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고급 식당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신랑하고 밥 먹고. 공부는 안 뒷전이죠. 얘 신랑하고 있는 동안에 뭐 호텔에서 같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놀러 다니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도 과감없이 파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분이 뒤늦게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상담할 때도 다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분은 누구나 또 웨딩 촬영도 하고 누구나 반지 사주는 줄 알았다 하는 데가, 자, 신랑이 신부 집에 전통혼례 할 때 예단비 또는 애물비조로 주잖아요. 그 안에서 신부 집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알아서 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별도로 신랑이 사주고 해서는, 그건 언제? 한국 와서 사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서 해주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신부 파혼 내용이 신부가 금전적으로 해퍼서 이런 것 때문에 파혼하는 사람들이 결국 신랑이 이렇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해주다 보니까 신부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파혼. 근데 그 신부가 나중에 한국 가도요, 더 간이 커집니다. 한국 여자 저리 가라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은 용돈, 고선에서만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도 신부가 신랑을 좋아하는 신부.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건으로 파혼을 했는데, 그거 외에 신랑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신 분이 자기 와이프 몸에 문신도 있고 나이도 어리고 용돈도 많이 달락하고 휴대폰도 사달락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다 갖췄네. 다 거쳤죠. 저는 과감하게 파혼하라고 내가 이분한테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부가 가출했어요. 아, 한국에 데려왔어요. 네. 아,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분 있어요. 방금 이 조건 또 다 갖췄어요. 이 신랑분은 사장님 방송 보면은 안 좋다는 것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가 파혼하라 하는데 파혼 안 해요. 또. 이 부분 마무리 부분을 나한테 해달라고 지금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전화도 잘 안 받아. 뻑하면 돈 이야기밖에 안 해. 돈 없다 그러고. 영상통화는 거의 잘 하기 싫어한대요. 문신도 있어. 나이도 어려. 19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은 얼굴은 반지를 하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랑분. 얼굴 이쁜 거 얼마 못 가는데. 자, 얼굴도 이쁘고 착한 사람 찾아야죠, 그러면. 본인이 얼굴 이쁜 사람 원한다면은, 대신 문신 없어야 되고. 아직도 문신 때문에 사실 많이 하지만요. 문신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학력은 많이 낮아요, 분명히. 대부분 아가씨들 중에 문신을 몇 살 때 많이 하면 14살부터 16살 사이에 많이 합니다. 맞았네요. 그 나이 때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막 뭉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문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신랑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신부 집에 고향에 가보면 주위에 친구들이 다 문신이 있던데요. 그 코랑 분류만 어울려 놀고. 그러면은 문신 없는 신부들, 친구들 다 문신 없죠. 진짜 뭐 동네에 어떻게 뭐 한 명도 문신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신랑분은 자기 와이프도 문신인데 옆에 친구도 문신 있고 문신 있어도 뭐 베트남 많이 하네요.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본인 사랑하느냐? 내가 물어보면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좋아해요. 본인은 좋아하는 거예요. 안 돼야겠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요. 문신이 있는 사람을 처음에 만났다 하더라도 그 여성이 진짜 나를 진짜 좋아하고 맡기는감 느끼면은 수도파라. 근데 진짜 좋아하고 그런 여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신랑분이 판단해야 돼요. 돈 자꾸 요구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가차없이 수도하세요.